안녕하십니까. 패스랜드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는 김병기입니다. 자, 일단 제 이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스랜드의 무료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라는 과목이 시험 제도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어려울 만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과목이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이 있죠. 자, 2차 과목이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법, 또 공시법, 세법 있습니다. 자, 공시법, 세법은 한 과목으로 표현을 하죠. 자, 1차 과목에서 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되면은 합격을 하고, 2차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하면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1차 과목, 2차 과목 동시에 합격하면 가장 좋지만, 물론 1차 과목 합격하고 2차 과목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회 1회 안에서 1차 과목을 면제받게 됩니다. 물론 1차 과목이 훨씬 중요하죠. 자, 2차 과목에 들어가면은 공법 굉장히 분량도 많고 어렵죠. 공시법, 세법 이것도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2차 과목에서 공부하기 가장 쉬운 효자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아야지 2차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만들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점수를 주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법이라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으로 전개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개되는 논리적, 상식적에 기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2차 과목 공부를 쉽게 할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 예를 들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숫자하고 관련된 게 시험에서 많은 어려움인데 공인중개사법의 숫자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사가 되고 중개업을 하려면은 기업공인중개사가 돼야 되는데 기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개인이 하는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개인은 즉 기업공인중개사는 공무원에게 어떤 내용을 신고한다고 해서 월급을 받거나 수당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더 빨라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면은 기업공인중개사 하는 것은 7일보다 늦은 10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공인중개사법의 전반적으로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숫자가 돼요. 그럼 원래 기업공인중개사 하는 거는 10일인데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예외가 하나가 첫 번째가 인장 변경 등록하는 게 7일, 또 하나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하는 것도 7일이었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는 말은 기업공인중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업공인중개사 하는 것보다는 위에 보고하는 게 더 빨리 보고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격 취소 전 시도의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건 5일입니다. 또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는 말은 내주는 게 7일이다 이 말인데, 그럼 똑같은 것을 기업공인중개사 받아가지고 공무원에게 다시 주는 것, 반납이라고 하죠. 반납하는 것은 날짜 똑같이 해라. 그래서 등록 취소를 하거나 자격 취소되게 되면은 등록 취소일 또는 자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 자격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자,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인데, 이것 여기에도 예외적으로 10일 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예방교육 통보할 때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게 10일 전까지. 그러면은 여기 원칙적으로 7일, 10일 있다가 예외 두 개 있고 예외 두 개 있고 또 하나가 주는 게 7일이니까 반납하는 것도 7일, 또 위에 보고하는 거는 이거보다 빠른 5일. 이 정도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두 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숫자를 어렵게만 푼다기보다는 이렇게 쉽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풀면은 굉장히 점수 받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전개된다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등록관청에서 B 등록관청으로 사무소 이전을 했다. 그러면은 이전 전에 신고할 거냐, 이전 후에 신고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전하겠다, 언제 이전하겠다, 사전 신고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신고해놓고 혹시 못 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또 취소해야 되니까, 그럼 이전하겠다, 사전 신고보다는 사후 신고하는 게 맞겠죠. 자,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전했다. 그러면은 이전하고 난 뒤에 신고하니까 부산에 B에게 신고하는 게 맞겠죠. 또 며칠 이내에 신고하느냐, 아까 나오는 원래 나오는 개업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 개업 공제사 하는 거는 10일. 근데 예외적으로 인장 변경 등록 7일, 또 정보 공개하는 거 7일 아니니까 원칙적인 10일 그대로 가면 되죠. 즉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법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도 이렇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외국인 토지법, 물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같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신고하는 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자, 시군구청장이 신고하는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첫 번째,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한다. 두 번째, 상속, 공용증수, 판결, 경매 등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계속 보유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유 신고한다는 의미는 외국인이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을 외국인이라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는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싶다. 이럴 땐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일 때는,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은 이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거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 토지법에서의 문제의 핵심이 요건데, 그냥 막연하게 외운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 그냥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땅을 팔아라 해가지고 사는 경우보다는 개업공제사, 즉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중개사무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중개사무소 있다 그러면 말을 해주겠죠. 말을 해주면은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안 하면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벌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일 때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계약 외에 상속, 공용증수 이럴 때는 개업공제사 없을 거니까 몰랐다는 말이죠. 모르니까 조금 늦어도 좋다.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 국적 포기했으니까 모르니까 6개월 이내 하겠죠. 물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그러면은 계약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계약 외에는, 계약 외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라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계약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라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는 말은 벌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알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르면은 몰라서 못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개업공제사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알게 넣으면은 가장 법이라는 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전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자, 우리 패스랜드에서 강의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론 부분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으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겠죠. 어떤 학원보다, 어떤 동영상보다 가장 빨리 업로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동안 많이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라는 말이 이미 나오고 있죠.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부분, 예측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패스랜드를 통해서 공부하면은 가장 최적화된 업로드 시스템으로 해고 여러분도 충분히 70점 이상 받을 수 있고, 물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차 과목의 어려운 부분을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고득점 80점, 90점 받아가지고 충분히 평균 점수를 60점 넘게 해드릴 수 있을 때니까, 저희 패스랜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공인중개사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패스랜드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공인중개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